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박영선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청년들을 우롱하는 황당 발언으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체험을 한 후 기자들에게 자신이 장관 시절 보급한 무인 스토어 확산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황당 발언을 해서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의 편의점에서 알바 체험을 하면서 함께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잠은 얼마나 자느냐,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는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무리 발언이 없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그가 한국편의점 네트워크, 한국편의점주 협의회와 간담을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나왔습니다. 박영선은 기자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스마트 상점, 무인 스토어를 보급 확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인 스토어를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무인으로 가게가 돌아가면 낮에 알바생 시간을 줄이면서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더 지불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에 무인 점포로 운영하면 매출이 더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점주 입장에선 밤에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아 고용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나 그렇다고 특별히 매출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절감된 비용으로 낮에 아르바이트하는 근로자 수입을 늘려준다는 것인지 도무지 설득력을 찾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박영선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이 장관 시절 도입했다고 주장하는 무인 점포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낸 억지 논리입니다. 무인 점포의 이점이라면 점포주 입장에서 몸이 편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박영선의 황당 주장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무인 점포를 도입하면 점주도 좋고 알바생도 좋아진다면서 밤에 올빼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알바생이 덜 피곤하니까 손님한테 더 친절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밤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알바를 구하는 입장에서 덜 피곤하고 더 피곤하고가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무인 점포가 늘어나면 그만큼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박영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알바생이 밤낮으로 일하는 경우 그에게 밤엔 쉴 수 있게 해주고 보수는 밤낮으로 일할 때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밤낮으로 24시간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 2교대 내지는 3교대로 일하는 것인데 무인 점포 체제가 되면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관 시절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종업원들의 편의까지 억지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무인 점포란 한마디로 아르바이트가 힘들다니까 밤에 하는 아르바이트를 없앤 것입니다. 무인 스토어가 확산되면 그간 존재하던 상시 근무자가 점차 필요하지 않게 돼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선이 말한 낮에만 일하면서 밤근무 수당까지 챙기는 경우란 꿈나라 같은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이날 그가 대화를 나누었던 낮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직원은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직원은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하고 잠은 퇴근 후 낮 11시쯤에 잔다고 했습니다. 박영선은 이 직원의 얘기를 듣고도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인 점포 이점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박영선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그의 캠프에서 해명 발언을 내놨는데 그건 역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선 캠프는 이날 오후 박 후보의 발언은 편의점 종업원의 야간 근무로 인한 노동 강도를 주간 근무, 높은 생산성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이며 건강 악화 우려에 대한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밤에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이들의 건강을 염려해 무인 점포를 보급한 것이라는 이 같은 해명은 박영선의 주장이 결국 24시간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박영선의 이날 발언으로 취약 시간대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우롱당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2030 세대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번 선거에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영선의 이날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SNS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여당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박영선의 논리대로라면 택시기사분들은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쉬셔도 된다는 거랑 비슷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발언을 한 박영선은 장소를 옮겨 구로구에서 펼친 유세에서 가슴 따뜻해지는 봄날 같은 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자의 입으로만 하는 번지르한 말이 사람들 가슴에 와 닿을 리가 없습니다. 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8세에서 29세 유권자 가운데 60.1%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영선을 지지한다고 한 유권자는 21.1%에 불과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눈에도 현 정권의 입으로만 외치는 위선과 무능이 다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이런 조사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박영선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박 전 시장 옹호 발언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는데, 그러나 박영선은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을 캠프의 중요한 장본인이고 이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야당을 향해선 가부장적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임종석을 비난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영선은 남편이 일본에 보유한 아파트 문제를 두고도 말이 오락가락 바뀌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2월 달에 처분했다고 한 아파트가 여전히 남편이 소유주로 나타나자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며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분명하게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밝혔어야지 야당이 조사를 해서 소유주 변동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잔금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는 것은 국민 앞에 솔직한 태도가 아니고 매매 사실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도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의문을 남기는 후보에게 국민이 신뢰를 두기 어렵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